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 감은 채로 여러분의 집 현관문을 머릿속에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의 색깔, 그 문의 손잡이, 그리고 그 문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공기의 무게를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 문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서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수십 년째 사람들에게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삶이 잘 풀리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대답이 항상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기운이 흐르는 분들은 대부분 현관을 떠올릴 때 따뜻한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재물이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고 가족 사이에 냉기가 도는 집의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겁다고, 답답하다고, 왠지 들어가기 싫다고. 저는 수십 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가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남에게 해 한 번 끼친 적 없는 분들,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기도해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이 집에는 웃음 대신 한숨이 쌓여갔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항상 빨랐고 어딘가는 늘 아팠으며 가족 사이에는 말 대신 침묵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분들이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착하지 않아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공통점을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관이었습니다. 집에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 하나의 문, 그 자리에 무엇이 걸려 있느냐, 혹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느냐에 따라 그 집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현관에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 그 막혔던 기운이 어떻게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지를, 수년간 멈춰있던 재물의 흐름이 어떻게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지를 하나도 숨김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께 조용히 전달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 없이 윙크 하나만 보내는 것으로도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현관 앞에 빛 하나를 밝혀주는 사람이 됩니다. 집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집이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문이 있으면 그것이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서 저는 집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의 몸도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 안에 어떤 기운이 흐르느냐에 따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재물운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운이 드나드는 유일한 문이 바로 현관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 따르면 집안의 기운은 외부의 기운과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좋은 기운은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탁한 기운은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기운도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집 안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이 막히거나 방치되면 그 교류가 끊겨버립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야 할 탁한 기운이 집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개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가정을 직접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평관이 어두운 집은 반드시 그 집안에 무거운 기운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보 하나가 나가도 갈지 않아서 항상 어둑어둑한 현관, 신발들이 뒤엉켜 있어서 발을 들여놓기도 어색한 현관,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서 공기조차 묵직하게 느껴지는 현관. 그런 집에서는 어김없이 재물이 떠나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몸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어김없이 가족 사이의 원기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운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저는 풍수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한 스승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을 보려거든 먼저 현관을 보아라. 현관만 보아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지난 3년을 알 수 있고 앞으로 3년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앞에 서면 숨이 트이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짓눌리는 느낌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 두는 것도 어디 특별한 곳에서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이 집의 문 앞에 걸어두었던 것, 그것의 의미를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시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집의 문 앞에 소박하고 자연에서 온 것들을 걸어두었습니다. 창포나 쑥으로 엮은 작은 다발, 소나무 가지 몇 개를 묶은 것, 혹은 천연 재료로 만든 조그마한 매듭 장식.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어야 합니까? 동양의 기 철학에서 현관은 집의 입이자 코입니다. 우리 몸에서 입과 코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이듯 현관은 바깥의 기운과 집 안의 기운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근데 이 접점에 오래되고 생명력이 사라진 것들이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힌 코와 같습니다.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자연에서 온 소박한 물건 하나를 걸어두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의 입구에 맑고 살아있는 기운의 첫 층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자연의 기운을 담은 물건은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탁한 에너지의 첫 번째 방어막이 됩니다. 동시에 그 소박한 정성이 집안의 기운을 부드럽게 흔들어 재물과 건강의 통로를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몇 해 전 경상도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어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꽤 오랫동안 망설이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속인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 쑥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6년째 집안에 크고 작은 불행이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남편은 오랜 지병으로 병원을 드나들었고 자녀들의 사업은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본인도 무릎과 허리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풍수사도 여러 번 불렀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 속에 얼마나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현관에 지금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아들이 오래전에 사다 준 열쇠 고리 하나, 그리고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집의 기운이 어떤 상태인지를 느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들, 오래된 시간이 쌓인 것들이 집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인지도 모르는 달력. 아들이 사다 준 것은 분명 고마운 마음에서 받은 것이지만 세월이 지나 에너지를 잃은 열쇠 고리, 그것들이 그 집의 입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래된 것들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작고 소박하더라도 자연에서 온 것 하나를 정성스럽게 걸어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앞에 서서 딱 한 번만 감사의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어떤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오늘도 이 문이 열린다는 것에 대한 작은 고마움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눈빛에 기대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되셨던 분이 또 다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인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하루가 지났을 때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남편이 오래 다니던 병원에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작은 아들에게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거래가 풀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운의 변화는 이렇게 옵니다. 극적이지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현관에는 지금 얼마나 오래된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 시간을 담은 채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어 있습니까?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 안에 오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관에 걸어둔 것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몇 년째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물건은 없습니까? 언제 샀는지 모를 낡은 장식은 없습니까? 받았을 때는 기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쁨이 다 사라진 채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들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기운의 통로를 새로 여는 첫 번째 행위는 비움입니다. 비움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오래된 에너지에 대한 작별 인사입니다. 그것들이 그 자리에 있어준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박하게 자연에서 온 것이어야 합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천연 매듭 장식 하나도 좋고 말린 약초 다발도 좋고 집 근처에서 구한 소나무 가지 하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정성입니다. 그것을 현관문 안쪽 위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오는 그 자리에 걸어 두십시오. 그 위치가 왜 중요합니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면 그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이지만 자연의 기운을 담은 것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결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세 번째는
매일 아침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핸드폰보다 먼저, 걱정보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아주 짧게 감사의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말이 없어도 됩니다. 단지 그 자리에 서서 오늘도 이 문이 열린다는 것, 오늘도 이 집이 나를 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작은 고마움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거창하게 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는 것처럼 매일 아침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문 앞에 서서 잠깐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행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실수를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물건은 걸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사다 걸어두고는 이제 됐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풍수는 물건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는 그 물건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집과 어떻게 대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성 없이 건 것은 장식일 뿐 기운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메아리 없는 소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물건이라도 그것을 거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물건은 그냥 벽에 걸린 장식이 됩니다. 반면 아주 소박한 것이라도 그것을 거는 사람의 마음에 정성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집의 기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며칠 해보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막힌 수로는 하루 만에 뚫리지 않습니다.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려면 최소한 1회, 깊이 뿌리 내리려면 20하루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은 다음날 싹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운도 같습니다. 수년간 막혀있던 것이 며칠 만에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자주 바꾸는 것입니다.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기운은 안정 속에서 흐릅니다. 한 가지를 정성으로 꾸준히 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산만하게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을 때 변화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4월에서 일에는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작아서 지나치기 쉽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예전과 다른 조금 더 가벼운 느낌, 집 안에 들어섰을 때 어딘가 숨이 조금 트이는 듯한 기분,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막혔던 기운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집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처음 이 작은 신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있었습니다.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첫 번째 아주 작은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인 분들은 그 이후의 변화도 훨씬 더 선명하게 경험하셨습니다. 20하루가 지나면 변화가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소식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몇 달째 끊겼던 대화가 가족 사이에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우연이 반복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7주 49날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것은 제가 직접 수많은 분들의 삶에서 관찰한 것입니다. 삶의 방향 자체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문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집안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오지 않던 손님이 찾아오고 오랫동안 어색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원리입니다. 집의 입구에 정성을 담은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며, 관계가 달라지면 기회가 달라집니다. 풍수는 그 연세의 가장 첫 번째 작은 방아쇠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풍수를 배우면서 이런 의미를 품었습니다. 집의 기운이 정말로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물건 하나, 장식 하나가 정말로 제 노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 의문은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스승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운이 먼저인지 마음이 먼저인지를 물으려 하지 말아라. 그 둘은 늘 함께 움직인다. 집의 기운이 달라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집의 기운이 달라진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혜이다.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이 현관입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셨고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이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은퇴를 앞두고 갑자기 가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 시기에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것입니까? 뭘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났습니다. 성실함이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은 사람이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운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집을 얼마나 대해 오셨습니까? 집이 어르신을 품어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내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어르신을 품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따뜻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집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집의 기운을 받지 못합니다. 집이 주는 에너지를 받아들일 마음에 그릇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도 같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소박한 자연의 꽃 하나를 걸어두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잠깐 감사의 마음을 내어보시라고. 그분은 처음에는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깊은 지혜는 언제나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옵니다. 2달 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에 오랫동안 오지 않던 단골 손님이 돌아왔고 건강검진에서 걱정했던 수치가 호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알 수 없는 안정감이 생긴다고, 저는 그 말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에 작은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모든 변화의 근본이 아닐까요? 풍수의 진정한 목적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풍수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이 자신이 사는 공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집과 사람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풍수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모든 변화의 씨앗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움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현관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오래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관에 쌓인 낡은 물건들이 종종 그 집사람의 마음 안에 쌓인 오래된 감정들과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놓지 못하는 원망, 내려놓지 못하는 서운함,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오랜 상처, 잘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집착,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쌓여 있는 분들의 현관에는 어김없이 비슷한 무게의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을 비우는 행위는 그래서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오래된 무게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보내도 된다고, 이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조용히 손을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비교적 늦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집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 물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두고 어디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마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관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그 행위가 단지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임을 느껴보십시오. 이 공간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것임을 느껴보십시오. 집은 여러분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이 집을 대하는 방식으로 집은 여러분을 대합니다. 집에 감사하는 사람의 집은 그 감사를 되돌려 줍니다. 집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의 집은 그 정성을 에너지로 돌려줍니다. 한가, 이것이 풍수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온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으로 이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이제 영상의 끝에 다다른 지금 저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문 앞에 서실 것입니까? 문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문의 통로도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앞을 바쁘게 지나치며 닫아두었을 뿐입니다. 아침마다 그 문을 열면서도 그 문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자리인지를 느끼지 못한 채 지나쳐 버렸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결심 하나를 해주십시오. 비우고 채우고 매일 아침 단 한 번만 그 앞에 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문 앞에 서서 잠깐 마음을 내는 것, 오늘도 이 집이 나를 품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조용한 감사,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현관 앞의 기운이 오늘부터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수년간 막혀있던 재물의 수로가 이 작은 정성 하나를 통해 다시 열리기를, 집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탁한 기운이 맑고 따뜻한 기운으로 조금씩 교체되기를, 그리고 그 문을 드나드는 모든 가족의 어깨가 조금씩 더 가벼워지기를, 그 집안에 오랫동안 사라졌던 웃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그것을 기원합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의 현관 바로 그 자리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저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줄 것임을 믿습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말 한마디 없이 이 링크 하나만 조용히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집문 앞에 빛 하나를 밝혀주는 사람이 됩니다.